추석을 앞두고 정신없이 바빠지는 재래시장의 전집. 동그랑땡은 어딨어요? 이거예요? 바삭한 전은 추석에 빠질 수 없는 필수 음식. 평소보다 주문량이 20배 이상.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맛이 맛있어요. 고소하고.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전과 씨름하는 사람들. 허리에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어깨도 아파요. 명절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돌아가는 또 다른 현장. 극강의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만드는 한과. 더워요. 더워 땀나는 거 봐요. 전통 방식 그대로 한과를 만들기 위해 끝없이 이어지는 고된 작업. 다음은 추석상의 주인공 송편. 추석 때 송편 한 40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추석 때.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힘든데 맛있는 떡 만들려면 어쩔 수 없죠. 송편 외에도 명절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는 다양한 떡의 하루 생산량만 1000kg. 명절 대목을 잡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인천광역시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로 시장이 붐비는데요. 차례상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과일들을 파는 청과상과 고기를 파는 정육점 등 명절에 많이 사용하는 식품을 파는 곳들은 모두 정신없이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이요.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시장에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송편도 나오고 떡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 명절에는 뭐 사과배 우선으로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지역을 찾고 계세요. 북적이는 시장 한편에 유독 손님들이 몰리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전을 파는 가게입니다. 부침개는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 요즘엔 사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집이 맛있다 그래갖고 소문나서 왔어요. 아들이 몇 번 사 먹고 나서 계속 이 집만 와요. 이렇게 손님이 몰리다 보니 아침부터 온종일 쉴 새 없이 전을 부쳐내야 하는데요. 평일에도 1000개 이상, 주말엔 2000개 이상 부쳐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명절을 앞두곤 재료 준비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추석에는 아예 주문 자체를 못 받아요. 너무 바빴어. 여기서 바로 소매하는 것만 해도 못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추석엔 사전 예약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잘 나가는 전은 동그랑땡을 필두로 색깔 고운 꼬치전과 해물파전, 향긋한 깻잎전, 여기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전까지 다양한데요. 만들어내는 전의 종류만 16가지나 됩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은 없을 정도로 바빠요. 교대로 밥을 먹긴 네. 먹는데도 교대로도 제 시간에 못 먹어요. 너무 바빠서. 한꺼번에 막 밀릴 때는 너무 많이 왔고 직원들이 6분이서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가도 제 시간이 못 가요. 그 정도로 바빠요. 전을 부치기 바쁘게 포장 주문이 들어옵니다. 명절 제사상에 올리는 용으로도 구매를 하지만 평소엔 반찬거리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구매하면서 하나씩 맛을 보기도 하는데요.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너무 푸짐하고요. 사실 집에서 이렇게 해봐야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주부들이. 근데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싸게 먹고 가는 거지. 한바탕 전과의 전쟁이 끝나갑니다. 하루에 1000장 이상의 부침개를 부쳐내기 위해선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점들 사이에서 홀로 불을 켜고 벌써 전을 부치고 계신 사장님. 팔리는 양이 많다 보니 일찍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죽 같은 거는 전날 미리 해놓고 바로 이제 밀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하는 준비는 아침에 하는 거죠. 야채 떨어지면 야채도 다시 썰어야 되고 반죽이 떨어지면 반죽도 또 새로 해야 되고. 미리 많은 양의 재료를 준비하지 않고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부침개 맛의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엔 나가는 메뉴가 좀 다르다고 하네요. 추석 때는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에 올라가는 거 동태꼬지, 동그랑땡, 뭐 호박, 녹두 이런 게 많이 나가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전을 뒤집고 계시는 도구가 칼 아닌가요? 흔히 사용하는 뒤집개가 아니라 칼로 전을 뒤집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전에는 칼 없이 그냥 뒤집개로만 했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름도 많이 튀고 거의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이렇게 불 옆에 있으니까 예전에는 기름이 딱 튀잖아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놀래지도 않아. 그냥 쓱 닦아. 힘든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더운 여름 불 앞에 서서 부침개를 부치는 건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판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숨쉬기도 곤란할 정도로 덥다고 하네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도 많이 흘리고 불 앞에 일하다 보니까 힘들긴 하죠. 그래서 선풍기를 준비했죠, 머리에. 나만의 선풍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천장 위에 달아놓은 선풍기입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불판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날려줘 더위가 좀 덜해진다고 하네요. 전을 부친 후엔 채반에 올려 기름을 뺀 후 진열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 한 분이 가게로 들어오십니다. 누구실까요? 나오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 네. 처음 이제 시작하신 분? 내가 하다가 거기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들 며느리가 잘해. 장사 젊어서 해야지 늙은이들은 못해. 손님마다 얼른 못 보는 걸 뭐. 나오지 마시라고 말려도 새벽부터 일하는 부부가 안쓰러워 아침마다 나오신다고 합니다. 집 있으면 뭐래 나와야지. 내가 하던 선수니까 이렇게 손에 닿으면 다 해. 좋은 아침입니다. 즐겁게 일합시다. 오늘 조금 내가 늦었어요. 늦잠 잤어요. 예. 나는 뭐 해야 돼? 네? 나는 뭐 해야 돼? 녹두 좀 구워주실래요? 녹두하고 녹두하고 김치. 김치하고. 네, 메밀. 일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네. 매주 일주일에 3번. 토요일, 일요일, 난때 우리 올게 쉬는 날 해가지고 3번 해요. 처음엔 바빠서 잠깐 도와준다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젠 전을 부치는 것도 전문가급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도 많이 먹어요. 네, 뜨거울 때 먹으면 진짜 맛있고 식어도 뒷맛이 고소해요. 녹두전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게 부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러려면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 조절을 잘 해줘야 기름 흡수를 최대한 줄여 담백한 전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너무 세도 겉이 타고 너무 약해도 또 기름이 먹으니까 그래서 적당한 그 온도가 중요하죠. 능숙한 불 조절을 통해 맛있는 녹두전이 완성됐습니다. 야, 거참 맛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오전 7시 가게에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오셨어요? 제가 지금 일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 집에 가서 애들 밥 챙겨줘야 되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침에 사가시는 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일찍 나와서 시작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래도 막 기분이 좋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을 부쳐야 하는 시간.
손님이 몰리기 전 최대한 많이 붙여놔야 합니다. 오후가 되자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동그랑땡은 어딨어요? 이거예요?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애기 뭐 좋아해? 뭐 줄까? 동태전. 이게 동태전 좋아해. 먹어. 들고 먹어. 고맙습니다, 이제. 꼬마 손님들한테도 전이 꽤 인기라고 합니다.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애기랑 전을 자주 같이 먹었나 봐요. 예, 여기 가끔 사러 와요. 맛있더라고요. 이 집이 맛있더라고요. 여기 할머니 때부터 오래됐고 물건이 싱싱하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또 다른 인기 비결은 가격. 김치전과 메밀전은 2장에 3,000원이라네요. 가격대는 한 근에 8,000원. 이제 모든 걸 사가도 되고 6점만 9,000원에 그건 별도로 판매를 해요. 육전을 제외한 모든 전이 한 근에 8,000원. 소고기 앞다리살로 부쳐내기 때문에 재료값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육전만 가격을 따로 책정해 받는다고 합니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바로 부쳐낸 육전은 금세 팔려나갈 만큼 인기 메뉴라고 하네요. 오늘 지내세요? 네, 아니 내일. 네, 요거 냉장고 그대로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양갈치도 이렇게 사시면 편해요. 저는 부치는 것도 힘들지만 바쁜 시간엔 판매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힘이 듭니다. 손님이 주말이라 많고 또 이렇게 전을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더우니까 집에서 안 부치고 다 이렇게 나와서 사서 먹어요. 그럼 물가가 비싸니까는 사는 게 더 싸요. 그래서 많이들 사가요. 가게로 직접 와서 사가는 손님도 많지만 요즘은 배달 주문도 꽤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본인들이 이제 하기 힘드니까 우리한테 위탁하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갖다 달라고 배달까지 해달라고. 녹두전부터 호박전, 꼬치전, 동태전까지 한 상자 가득입니다. 주문 엄청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이건 많은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이. 전을 들고 가는 곳은 근처의 불교용품 가게, 종교 행사용으로도 많이 판매된다는군요. 안녕하세요. 어디다 놓을까요? 여기다? 쌍용아. 응. 전화 왔어. 20년이 넘었죠? 20년이요? 예. 이 전집이 고생하죠. 불 앞에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원래 시장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해요. 더운 데서 일하시라고. 올해는 특히 더하죠. 주말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가 제일 바쁜 시간. 그래서 오후 2시가 넘으면 떨어지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아들 계란 좀 까줄까? 계란물이 모듈이네. 아들 인배 씨는 3년 전부터 엄마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네, 아들. 우리 막내 아들. 아직까진 전을 정리하거나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부모님에 비해서는 많이 못하긴 하죠. 올해는 안 돼가지고. 아직 서툰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잘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달걀 깨는 건 그야말로 거의 선수급입니다. 하하, 와, 진짜 빠른데요. 그냥 이제 많이 깨다 보니까는 이제 좀 속도가 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느렸어요. 바쁜 어머니를 도우려고 달걀 깨는 일을 전담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이 손에 익었다고 하네요. 그럼 도대체 달걀을 하루에 얼마나 쓰는 건가요? 평일에는 한 20판 정도 나가고 주말에 많이 나가면 30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금세 달걀 2판을 깨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여기 좀 봐줘. 그런데 사장님이 전을 부치다 말고 어디에 가시는 걸까요? 이곳은 재료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동태랑 녹두, 동그랑땡 좀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에요. 여기 안에서 다 준비해서 밖에 내주는 거예요.
가족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가장 먼저 출근해 재료 준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계속 저는 굽고 나는 뒤에서 이렇게 재료 준비를 다 하고 그래야지 일이 돌아가더라고. 명절에 제일 많이 팔리는 동그랑땡은 손이 많이 가는 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두부를 으깬 후에 양파와 당근, 쪽파, 부추 등 채소를 잘게 썰어 놓고 각종 양념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고 사이사이에 공기가 빠지고 재료가 잘 결착되도록 20-30분은 시대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계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손맛이 아무래도 더 낫더라고. 기계도 써봤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이렇게 치대는 게 더 맛있더라고. 또 이게 또 치대면 치댈수록 더 맛있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가야 맛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동그랑땡 반죽이 완성되면 바로 가게로 가져다 줍니다. 다 가져왔어. 고생했어요. 어이. 이제 동그랑땡을 만들 차례. 일회용 장갑을 끼고 반죽을 떼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네요. 한 손으로 반죽을 밀어내면 다른 손으로 반죽을 떼어내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씩 띄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놨었는데 이러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한 덩어리씩 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속도도 빨라지고 양도 일단 일정해지고 이렇게 짜내니까.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네, 아까 동그랗게 띄었던 거를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속을 익힐 수 있으니까. 재료 준비를 끝내고 이제 다시 전을 부칠 시간입니다. 동그랑땡처럼 판매량이 많은 전은 최소 하루에 2번 이상 반죽을 하는데요. 이렇게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전을 부치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 여간 고된 것이 아닙니다. 뭐 허리 아프지? 허리 좀 뜯어내줄까? 고맙지. 위. 오케이. 어머, 아들의 친구는 엄마 해주고 좋겠다. 누구는 아들 하는 사람 사없네. 고모도 좀 해드려. 온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굽는 일이 힘들 때가 많지만 옆에서 어머니를 챙기는 아들이 있어 기운이 난다고 하네요. 동그랑땡이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손님들이 빠지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나 했는데 사장님이 전을 담아 어딘가로 들고 가십니다. 또 배달을 가시는 걸까요? 이제 이 시간 되면 출출하니까 여기 이 친구들하고 좀 간식 좀 먹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 간식으로 자주 챙긴다고 합니다. 안녕. 좋았어요. 출출하죠? 전을 가져왔다는 소식에 속속 모여드는데요. 이거 맛있다고? 김치전. 언니네 맛있잖아. 이게 제일 맛있다. 바빠서 끼니를 놓치기 일수인 시장 상인들에게 이맘때 먹는 전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담백하고 맛있어요. 아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맛있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하지 않고 깔끔하지 맛이. 전을 나누어 먹으며 한숨 돌립니다. 이제 추석 다가와서 언니 바쁘겠네. 아우, 나만 바쁘겠어. 너도 더 바쁘지 않냐? 힘들긴 이제 시장은 바빠지지. 명절이잖아, 명절. 이번 명절도 우리 대박 납시다. 명절을 위해서 대박 화이팅! 화이팅! 정신없이 바빴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내일을 위해 깨끗이 정리를 하면 이제 오늘 일은 끝이 납니다. 갑시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들 봬요. 전이라면은 어머님 때부터 이어서 나한테 왔고 또 나 또한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생각이라 앞으로도 계속 잘 살 것 같아요. 항상 전을 꾸면서. 경상남도 합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분주한 곳이 또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여럿이 둘러앉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모두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는데요.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70 너희. 연세요? 67요.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정체 모를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뭘 하고 계신 걸까요? 까만 자갈 속에 하얀색 반죽을 넣으니 신기하게도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건 뭘까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방가하려고 쌀 갈아요. 할머니들이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의 정체는 바로 한과입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 한과 만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숙성시킨 찹쌀 반죽을 열었는데 표면에 기포 자국이 선명합니다. 기포가 하루 숙성되면은 기포가 많이 그래야 그 이유가 한가가 잘 돼. 이제 반죽을 자동 절구에 넣고 치대줄 차례. 많이 치대줄수록 반죽이 부드러워진다네요. 그런데 이때 반죽에 소주를 넣습니다. 소주가 들어가면 한과가 부서지지도 않고 잘 부푼다고 하네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업장에 할머니들만 계시다 보니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옮길 때입니다.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슬기롭게 힘을 합쳐 해결하십니다. 전에 할매들 뿌리다 전시네 젊은 사람들만. 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 일이 어려워갖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지도 안 하려고 하고. 내 붙이. 힘들어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지셨답니다. 반죽을 성형기에 넣으면 한과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평평하게 펴진 반죽이 나오면 위에 밀가루를 뿌리네요. 이 찰지 가지고 밀가루 안 들어가면 반대기 떡이 손에 오면 다 달라붙거든요. 그래갖고 이 밀가루 들어가고 내중 밀가루 썰어낼 거거든. 납작한 반죽이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잘려져 나오는데 이걸 반대기라고 부릅니다. 맨날 반대기라고 저 방에서 고사기 피워놓고 막 밀어갖고 도마를 썰이거든. 근데 여는 거 하니까 고객도 좀 결정하고. 4년 전부터 기계가 들어와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네요. 아이고 우리 막내 일 잘하네. 아, 처음에는 서툴었는데 이제 조금 숙달됐어요.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어르신들이 한다 하니까 같이 하게 됐어요. 귀농을 하면서 작년부터 새로 합류하신 막내인데 올해 67이시라네요. 1년에 딱 2번 설과 추석 때 한과를 만드는데 추석은 한 달 정도밖에 작업을 안 해서 더 바쁩니다. 납작하게 만든 반대기를 건조기에 넣어 이제 50도에서 13시간 동안 구워줘야 합니다. 반대기가 바삭하게 제대로 구워졌습니다. 좀 말라서 깨져래. 건조기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여기 매 말라야 이 육아가 잘 튀기지거든.
이젠 또 수작업 시작입니다. 반대기 표면에 뿌렸던 밀가루를 소를 이용해 일일이 털어내줘야 합니다. 털지 않으면 자갈에 들러붙어 타버리기 때문에 한과가 깨끗하게 나오지 않는다는군요. 오늘 오랜만에 일을 나온 분이 계신다는데요. 그래, 이거 보고 오늘 여기 일하러 와서 고맙다. 그래, 벼가락이 뭐인데 찔렸는가 일하다가 뭐인데 찔렸는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절단하라 해서 절단을 했어요. 빛나는 건 아무도 모르고. 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팔을 다쳐서 꽤 오랫동안 일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그나마 이제 같은 동료라고 촬영한다고 오락해서 그래 오늘 여기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참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왜 어떤 점이 제일 감사했어요, 동료들이? 오라 하니까 첫째는 뭐 내가 다친 거 내가 강한 거는 둘째 치고 이래도 나 몸 불편해도 오라 하니까. 같이 하자며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어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고맙고 따뜻합니다. 그때 당시 죽었다 했는데 그래도 어째 잘나사가 나오니까 뭐 우리도 좋은 같이 하다가 한 사람 어떻게 아파가 결국만 며칠이라도 어서 안 됐는데 좋지.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졌습니다. 하루에 총 30kg 정도 생산하는데 반대기에 붙은 가루를 터는 데만 2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가루를 턴 후엔 반대기 표면에 유체 기름을 또 일일이 발라줍니다. 깨질락 해갖고 딱딱 해갖고 깨져서 녹아갖고 그래 기름 발라요. 기름을 발라주지 않으면 부으면서 부서져 버린다네요. 그런데 땀이 나서 수건을 두르고 있는데도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네요.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는데 밀가루를 갖고 허대 난리 사가지고. 자, 그래서 더위를 냉수 한 잔으로 누르신다고 하네요. 아이고 좋다. 물이 제일 좋다. 그런데 지금의 더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진짜 더운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선풍기에 얼음물까지 단단히 준비를 하십니다. 이거 하나 내고 이거 하나 엮고. 모두 한두 개씩 얼음물을 옷 속에 넣고 작업 준비를 하십니다. 이거 달면은 좀 덜 덥거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한과를 뜨거운 자갈에 구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새 기름 한가는 너무 많고 해가지고 전통 방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옛날 하는 방식 그대로 한번 일을 하니까 맛도 좋고. 기름이 귀했던 시절 돌을 달고 한과를 만들던 전통 방식 그대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뜨거운 자갈 속에 반대기를 넣으면 신기하게도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담백하고 바삭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기름에 구우면 얼마 무서 입 안이 한가득 되고 팔거든. 근데 요거는 기름에 안 구워놓는 게 억수로 그 하다 깔끔하다 이거 맛이. 반대기가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할머니들은 다 만들어진 것보다 구운 반대기를 간식으로 더 자주 드신다네요. 내 손으로 만들어놓는 게 믿고 묵고 담백하고 그 기름 냄새 안 나고 엄청 맛있네요. 맛있어서 좋긴 한데 만드는 과정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극한의 더위와의 싸움. 덥기는 제작진도 마찬가지라 비 오듯 땀을 흘립니다. 온도가 무려 170도. 더워요. 더워 땀 나는 거 봐요. 마스크 해놔는 게 마스크 이게 더 뜨겁대. 얼음물을 숨도 안 쉬며 벌컥벌컥 마셔도 사실 잠시뿐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요즘처럼 30도가 넘는 늦더위 속에서도
하루에 꼬박 5시간은 뜨거운 자갈 앞에 앉아 있어야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도 예쁘게 잘 구워졌습니다. 아이고. 반대기를 굽는 작업이 마무리돼도 일이 끝난 게 아닌데요. 또 자갈을 깨끗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2번은 씻는다고 하네요. 내가 뽑은 자갈 때 묻었어. 씻고. 대책해야 또 내일 하지. 아무리 신경 써서 굽는다고 해도 반죽의 조각이나 가루가 붙을 수 있어 매일 깨끗하게 씻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공장 한편에 있는 주방에선 늦은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농사 지은 거 뭐 10만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와가지고 뭐 된장찌개 해갖고 여기서 밥 먹어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뭘까요? 직접 농사지어 아침에 밭에서 갓 따온 가지를 넣고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말캉말캉 부드러운 가지 부침입니다. 여럿이 함께 만드니 점심 준비가 금세 끝납니다. 찌개와 밥은 여기서 만들고 반찬은 각자 집에서 한두 가지씩 가져와 함께 나눠 먹는다네요. 그야말로 시골 밥상입니다. 아, 맛있겠는데요. 맛있다. 여럿이 함께 먹으니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밥맛이 좋습니다. 맛있다.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에 되어 있을 때는 밥 혹시 못 먹고 굶는가 싶어서 서로 챙겨주고 밥도 한 숟가락 더 주고 된장도 밀어주고 그래 잘합니다. 남편분들은 일 안 하세요? 같이? 남편은 일을 하는데 집에서 보는 것도 엉긴다는데 여기까지 같이 하면 어째 살아나고. 남자들이 없어서 자유인데요. 점심 식사 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공정은 반대기에 조청을 바르는 일입니다. 조청도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만드신다고 하시는데요. 바빠지기 전에 만들어 저온 저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조청을 솔에 듬뿍 묻혀 넉넉히 발라줍니다. 이 조청 맛에 반해 다시 주문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마무리로 고소한 튀밥을 묻혀주면 작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밥 뜨뜻하게 보이를 잘 켰네. 이거 이거가 잘 마르겠다. 보이를 안 켜면 한가가 안 말라. 보이를 뜨뜻한 방에서 한가를 말라가지고 그래 포장을 해야 돼. 마지막까지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한여름에도 보일러를 틀어놓고 말려야 한과가 맛있게 마른다고 하네요. 하루에 30박스. 오늘 만드는 거는 주문 양이 있어갖고 6박스. 주문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옷을 발라서 내보내요. 맛이 있거든요. 옷 발라 오래되면 별로 맛은 안 먹게 좀 적해지거든. 조청을 미리 발라 완성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한과의 맛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조청을 바르고 겉에 튀밥을 입혀 완성한 후 꼼꼼하게 포장해서 바로 택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조금이라도 맛있는 상태로 한과를 전달하고 싶은 할머니들의 마음이라고 하네요. 작은 기사가 출석 한가는 바르자마자 저온저장고 들어오고 이제 평일날 바를 때는 이제 오늘 토요일 있어 평일날 바를 때는 바로 발라갖고 그날 택배 바로 붙이면 되거든요. 그날 오후 오늘 만든 한과를 들고 어딘가로 가시는데요. 뭘 하러 가시는 걸까요? 한가를 오늘 처음 만들었는데 저 맛빌라고 동네 형님들 그 노는데 맛보라고 평가 받으러 갑니다. 평가. 일 나이소.
평가라고 했지만 동네 어르신들 입이 심심할까봐 군것질거리로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더워서 이거 보신다 진짜. 아침에 끝나다 새벽 그래 그러더라. 아이고 입에 소스 롱도 engel 진짜 잘했다.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입에 engel 녹는다. 잘 부풀어가고 입에 소스 녹네. 옛날에 우리 엄마가 만들어 주던 그 육아하고 이 육아가 딱 맛이 그만큼 똑같아요. 그래. 이걸 먹으니까 그때 옛날 생각이 납니다. 맞아. 대박 났어요. 대박 나. 안 그래도 대박 나야 되네요. 기분 좋지. 형님들 동생들이 하는 거 맛있다 크고 저녁에 선전도 많이 해주고 이런 게 기분 땡이지 뭐. 항상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예, 갈게요. 예. 잘 놀이세요. 예. 오늘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더운데 욕 봤는데. 이제 기다리던 퇴근 시간입니다. 아이 뭐가 고생했대. 너무 좋다 한가가 진짜. 아들보다 짜면 더 좋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용돈 많이 안 주는데 한가는 돈을 많이 내놔. 엄청 좋다. 이번에 찾은 곳은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공장. 이곳 작업자들도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추석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음식이라는데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추석 때 나갈 깨송편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송편. 그렇다 보니 추석을 앞두고 공장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전날 불려놓은 쌀로 만든 원형 모양 떡 반죽과 고물을 성형기에 넣으면 송편이 자동으로 빚어져 밖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 손으로 만들다 보면 이제 그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기계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요즘 하루에 생산하는 송편량은 무려 4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기계를 사용해도 7시간 이상 만들어내야 하는 양입니다. 추석 때 송편 한 40만 개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40만 개? 예. 아, 그렇게나 많이 나가요? 그래서 추석 때 그 손님들이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추석 때. 송편은 만들어지자마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바로 냉동실로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작업자가 떡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냉동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급냉을 시켜야지, 빨리 급냉을 시켜야지 떡이 상태가 좋거든. 그날 만들어진 송편은 바로 냉동실로 직행해 영하 25도에서 2시간 동안 급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엔 포장을 위해 다시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게 잘 나왔네요. 네, 냉동도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송편 만든다. 이제 얼려놓고 저희가 주문 들어올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찌고 있어요. 송편은 8kg씩 포장되어 냉동고에 보관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쪄서 판매합니다. 추석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부지런히 생산해 냉동고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냉동해서 박스로 포장해서 나가면은 찌는 공장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쪄서 나가고 있어요. 추석 선물용 떡을 만들고 있는 또 다른 공장. 여기도 분주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출하할 송편을 여러 개의 찜통에 나눠서 찌는 중입니다. 이게 송편은 냉동으로 만들 수 있어갖고 미리 많이 만들어놨다가 이제 추석이 당일 때 되면 이제 바로바로 쪄서 이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리 좀 많이 준비해놓고 있는 편이에요. 드디어 첫 송편이 다 익었습니다. 송편은 20분 정도만 쪄내면 돼서 작업 속도가 비교적 빠릅니다. 깨지지 않고 이렇게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게 잘 된 송편인 것 같아요. 송편 표면에 참기름을 골고루 발라주면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떡끼리 서로 붙어 터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 완성입니다. 곧바로 다음 떡을 만들 준비에 들어갑니다. 추석 선물용으로 특히 인기인 약식입니다. 약식은 양념을 하기 전에 먼저 찜기에서 살짝 익혀줘야 한다네요. 비벼줘서 잘 이게 소스가 스며들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초벌을 먼저 하는 거예요. 불린 쌀을 찜통에서 초벌을 하는 동안 작업자가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 봉지 안에 검은색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식 소스인데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숙성을 좀 시키는 거예요. 이제 간장, 현미유, 나머지는 이제 저희 레시피여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초벌이 끝나면 대형 양푼에 다시 쏟아주는데요. 양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스를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줘야 맛이 일정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갓 쪄서 나온 밥이라 뜨겁고 김이 많이 올라와서 작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데 맛있는 떡 만들려면 어쩔 수 없죠. 한 번에 40개 정도의 시루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장 안은 거의 찜통을 방불케 할 정도로 덥습니다. 더워도 이거 이렇게 다 못 벗으시는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머리카락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서 항상 이거는 다 잘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더우시겠어요? 네, 많이 더운데 참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 사이 약식이 맛있게 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올리고당을 넣고 양념을 해준 후에 틀에 넣고 떡을 평평하게 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밤을 적당한 간격에 맞춰 일일이 손으로 꽂아줍니다. 그래야 한쪽에 밤이 몰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부서지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골고루 펴주고 떡을 식힌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포장을 할 차례. 포장 전에 급냉실에서 떡을 한 김을 식혀줍니다. 약식은 소스를 숙성시키는 일부터 양념을 일일이 배합해 여러 번 찌는 일까지 손이 참 많이 가는 까다로운 떡이라 신경이 쓰이는데 맛있게 잘 나왔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잘라 포장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추석 전이어서 지금이 제일 바쁠 때죠. 송편을 제외하고도 명절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떡의 하루 생산량만 1000kg. 추석엔 평소에 비해 주문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떡 종류도 약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매력적인 호박 설기부터 각종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모둠 영양 찰떡까지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산하고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분주합니다. 안 되자마자 바로 해야 고객들이 더 맛있는 떡을 빨리 드실 수 있으니까 바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편을 포함해 오늘 생산한 떡의 출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늦은 오후 공장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양이 얼마나 돼요? 오늘요? 대충 한 2파레트여가지고 한 10,000알 정도? 아, 2파레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주문하신 분들한테 나갈 수 있는 중간 창고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생산된 떡은 직영 매장뿐 아니라 백화점, 온라인 판매까지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다고 합니다. 여기 동안 계속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갔다 와서 또 뵙겠습니다. 네. 정성 들여 만든 떡이 고객들을 향해 출발합니다. 고객분들이 너무 좋은 선물 됐다고 뭐 평 남겨주시거나 연락이 오시거나 뭐 주변에 그런 소리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들, 너한 번도 안 구워봤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번 구워봐봐. 어떡해.
은비야, 사장 깨 3년이면 풍어를 한다 그랬어. 아직도 안 됐어? 아유, 심하다.